네, 삼성중공업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삼성중공업에 대해서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 자, 지금 주말입니다. 근데 주말에 어저께 이 시작된 미증시가 또 하락 마감이 됐습니다. 새벽에 마감이 됐겠죠. 하락폭이 꽤 크게 발생을 했습니다. 자, 내용을 보면 다우 같은 경우에 0.8%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 1.5% 하락이 됐는데, 여기 관련된 내용은 뭐 당연합니다. 뭐 기사들이 다루는 내용이야 비슷하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채권 금리가 5% 돌파했다. 그리고 미증시가 일제히 하락 중이고, 그리고 나스닥이 1.5% 내렸다. 이 내용입니다. 자, 우선 이번 영상에서는 미증시가 하락했기 때문에, 그리고 시장 관련된 이야기를 할 거고, 그리고 시장 관련해서 삼성중공업이 어느 정도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 이 부분, 그리고 다음 주에 대한 대응 전략까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그리고 시작하기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는 의리로 한 번씩 눌러주세요. 자,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이 같은 내용입니다. 채권금리가 5% 돌파했다. 그리고 채권금리 관련해서는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렸었죠. 채권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시장에 대한 가격 부담은 없어진다. 그쵸? 근데 이걸 가지고, 자, 지금 미증시가 내려가는데 채권금리를 가지고 언론은 계속해서 안 좋은 쪽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채권금리가 오르면서 시장이 내린다는 건 너무 지금 상황에서는 너무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아예 반대로 채권금리가 올라가는데 시장이 빠지지 않고 버티고 있다. 이게 더 위험한 겁니다. 시장이 이미 빠진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하락폭을 늘린다고 하면 종목 같은 경우에 그런 상황에서는 신저가를 내기 때문에 위험하지만, 시장 기준에서는 별로 걱정을 할 게 없습니다. 그리고 한국 시장이 이번 주에 굉장히 안 좋았기 때문에 이미 미증시가 하락한 부분의 상당 부분을 먼저 반영한 상황입니다. 자, 그런 부분을 어디에서 볼 수 있냐면요. 자, 여기 미증시가 이렇게 1.5%, 6%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환율은 1350원 유지가 됐다. 그쵸? 그만큼 한국 시장은 상대적으로 하락폭이 크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하락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폭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자, 밑에 내용을 한번 쭉 보면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뭐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5%를 돌파하자 장중에 미국 증시가 일제히 하락했고, 그리고 뉴욕 증시에서 다우는 0.8%, S&P는 1.2%, 나스닥은 1.5% 하락했다. 자, 주간 기준으로도 1.5% 내렸고 S&P는 2.5%, 나스닥은 3% 하락했다. 주간 하락률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어저께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장중 5%를 돌파했다. 이는 2007년 7월 이후에 16년 만에 처음이다. 자, 그만큼 지금 채권 금리가 높은 수준에서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 뒤에 조금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국채 수익률이 급등하고 있는 것은 중동 전쟁으로 유가가 급등하는 것, 그리고 인플레이션 압력이 가정되고 있다. 왜? 에너지 가격이 높아지니까 물가 관련돼서 잡히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내용을 붙여서, 그리고 미국이 이런 상황에서 경제 지표가 계속해서 좋아질 경우에는 물가를 잡기 위해서 연준이 추가로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근데 이 내용은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이 앞서서 나온 내용을 토대로 이 뒤에 걸 붙여놓은 건데, 결과라고 이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자,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릴게요. 지금 시장을 압박하는 요인이 10년물 국채 금리라고 하죠. 근데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죠. 10년물 국채 금리가 지금 올라가는데 주가가 안 빠지잖아요. 이러면 진짜 위험합니다. 10년물 국채 금리가 추가적으로 올라가면서 또는 멈춰 있으면서 주가가 결국에는 10년물 국채 금리에 맞춰서 주가가 하락할 것이기 때문에 이건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는데, 국채 금리가 오르면 주가 빠지고, 오르면 주가 빠지고, 오르면 주가 빠지는 걸 계속 반복하고 있다는 건, 주가는 고가에서 매물 맞고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고, 금리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금리는 상단이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물론 정확하게 5.5%까지 오를 거다, 6%까지 오를 거다, 또는 6.3%까지 오를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이걸 알 수 있는 건 파월 의장도 모릅니다. 몰라요. 근데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건 그거죠. 기준금리에 대비해서 크게 벗어날 수 없는 게 채권금리예요. 주가는 실적에 대한 미래 가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물론 예측은 가능하고 유추는 가능하지만 정확한 이 파악이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금리는 그 내용이 달라요. 기준금리가 지금 5.5%라는 건 굉장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건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금리를 더 올린다면 파월이 자기가 욕을 처먹을 리스크를 감당을 해야 됩니다. 근데 보세요. 파월의 재산이 한 1,000억 가까이 됩니다. 이 사람이 나이 이만큼 먹어가지고 돈이 없어요. 명예가 없어요. 그쵸? 이 사람은 지금 명예를 지키기 위한, 그쵸? 자, 이 사람이 돈이 없어서 돈 벌라고 연준 의장을 하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은 지금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고군분투를 하는 겁니다.
자기 이름을 남기기 위한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연준 의장 정도 되면요, 이름을 남기는 게 목적인 사람이지 돈을 벌기 위한 게 목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뭐 돈을 뭐 받는 그런 직책도 아니죠. 그쵸? 아니, 뭐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미국 대통령 연봉이 2억인가 뭐 그렇게 된다고. 그쵸? 그렇게 그 직책에 따라서 따라오는 돈이 크지 않다. 어쨌든 여기는 명예직이기 때문에 이걸 지켜내는 게 목적인 사람이에요. 그쵸? 그 부분을 이해를 하시면 지금 추가적으로 금리를 올리는데 가장 부담이 되는 건 파월 의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이야기들은 뻥카다, 뻥카. 그쵸? 왜? 물가를 눌러놓기 위한 뻥카예요. 왜? 아니, 경기가 완만하게 죽어서 물가하고 같이 떨어지면서 다시 완만하게 턴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아무리 해도 경기가 안 죽어요. 경기가. 그러니까 올해 주가가 올라가고, 근데 그런 상황에서 기저효과라 그러죠. 그쵸? 바닥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작년에도 물가가 높았고 작년 대비해서 물가 상승 폭이 줄어간 거잖아요. 그러면 성장률 자체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장 관련해서는 전혀 걱정할 게 없습니다. 없어요. 단지 미증시가 이렇게 하락폭을 키우게 되는 건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대에서 거래가 진행 중이고 그동안 미증시를 이끌어 왔었던, 즉 상승폭을 키워왔었던 반도체 종목들 있죠. 반도체 종목들에 대한 수출 규제나 이런 부분을 먼저 반영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하락입니다. 그래서 시장 관련해서는 걱정할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면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시장이 좋지 않고 미증시도 계속해서 하방 압력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도 보세요. 하락을 하기는 했지만 시장 대비 굉장히 강하다. 즉 저가를 이미 지켜줬다는 거고, 앞서서 제가 이야기를 드렸죠. 제가 5월과 6월부터 계속해서 조선주는 앞으로 차기 주도주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모두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신고가 이후에 추가적으로 상승이 계속해서 나왔고 삼성중공업과 같은 대형주가 한 달 정도의 기간 동안 50% 정도의 시세를 냈다는 건요, 이건 충분히 시세 초입에 들어갔다고 판단할 만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뭐가 필요합니까? 최소한의 실적 확인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격 조정이 최소한 정도는 필요합니다. 자, 8월과 9월, 10월 이 정도 기간에서는 충분히 기간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구간에 있다. 그렇죠? 이건 말고는 다르게 볼 게 없습니다. 그러면 일단 미증시가 크게 하락을 했으니까 월요일 날은 뭐다? 무조건 매수할 수 있을 정도로 떨어질 수 있다. 근데 디테일한 부분을 위해서 제가 이야기를 계속 드리죠. 삼성중공업의 안전마진 확보 전략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삼성중공업은 얼마에 살래? 매수를 얼마에 할래? 이 내용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효율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 자, 삼성중공업이 무조건 앞으로 성장할 거예요. 그렇다 보니 왜? 최악의 상황을 거쳐왔으니까. 그러니까 지금부터 매수를 해 나가자. 2년, 3년 보유하자.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주가가 올라가는 데는 에코프로가 앞으로 성장할 거라는, 그쵸? 2차전지 산업이 성장 산업이라는 건 사실상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쵸? 근데 2차전지 산업이 성장하면서 주가가 그만큼 올라가는 과정을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데서 있겠지만 지금은 너무 반영했고 고가 대비해서 50% 정도 하락했다고 무분별하게 매수하다가는 내가 2년 3년 그냥 꼼짝없이 여기에 잡혀 있어야 되는데 그 효율을 높이기 위한 게 필요하다고 제가 누차 이야기를 드리는 게, 자 보세요. 에코프로 같은 누구도 사실상 이 성장에 대한 걸 반박을 할 수 없잖아요. 그냥 성장은 하지만 주가가 너무 비싸다. 이걸로 까는 거지. 2차전지 앞으로 성장 안 해요. 이걸 얘기는 못 하죠. 그렇죠? 근데 이런 성장 산업에 속해 있는 대장주인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여기 3개월 안쪽으로 올라가면 조정을 30%, 40% 이렇게 받습니다. 그쵸? 그 뒤에 추가 상승이 나오겠지만 3개월 안쪽으로 상승한다. 그렇다는 건 어떤 종목이든 시세 구간에 들어서는 3개월 안으로 보유를 해야 된다는 게 됩니다. 그러면 장기 투자가 1년, 2년이 아니라 3개월 안에 내가 정리할 수 있는 가격대를 잡는 게 중요하다. 즉 효율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앞으로 뭐 최악의 국면을 지나왔으니까 뭐 언제든지 매수해도 된다, 이게 아니라 지금 매수 구간이기는 하지만 내가 단기 2주 안에 정리했을 때, 즉 여기서 손해보지 않는 가격대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 가격대가 이어지고 수익 구간으로 들어갔을 때 나는 장기 투자한다. 어느 정도까지? 3개월, 최대 3개월까지. 근데 여기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한 달은 확인이기 때문에 2달 안에 정리가 돼야 됩니다. 최장. 그쵸? 1년, 2년 보유하는 게 장기 투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삼성중공업의 지금은 가격을 포함한 안전마진 확보 전략이 가장 중요하다. 안전마진 어디까지다? 다시 신고가를 달성하는 데까지. 왜? 신고가를 달성했을 때는
매물을 소화하는 그런 과정이 또 필요한데 그건 조정, 즉 눌림목 구간이기 때문에 그 눌림목을 내가 이 안전하게 심리의 흔들림 없이 보내기 위해서는 지금 효율을 높이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렇죠? 근데 최근에 시장도 좋지 않고 뭐 상황도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잖아요. 굉장히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시장이 안 좋고 그리고 삼성중공업도 뭐 고가 대비해서 하락이 나오는 건 당연하다고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고가에서 뭐 한 20%, 25% 이렇게 빠지면 걱정이 되는 게 너무 당연하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모든 분들에게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주시는 분들에게만 제가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중공업의 안전 마진 확보 전략을. 자, 최소한의 성의는요. 돈 안 받아요. 돈 안 받고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삼성중공업의 안전 마진 확보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이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숫자 3이라고 문자 보내세요. 돈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내용 정리 한번 할게요. 삼성중공업은 조선주고 조선주는 차기 주도주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이제는 시장 대비의 강한 움직임까지 계속해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효율을 높이는 안전마진 확보 전략이 중요하고 이 내용을 제가 19페이지에 걸쳐서 정성스럽게 준비를 해놨지만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하겠다. 최소한의 성의인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 보내서 모두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고 근데 이런 추적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건데 이 추적하는 과정에서는 다른 주식은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야 되는데 그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기 위해서 그리고 시장이 좋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되죠? 무조건 공부를 해야 됩니다. 공부를. 자, 그래서 이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을 제가 계속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 오늘과 같은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자, 내용 한번 보세요. 여기 10월 21일 오늘이죠. 오늘. 자, 미증시 하락 요인 10년물 국채금리 장중 5% 돌파 이렇게 헤드라인에 강하게 달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 보세요. 주간 하락률 3% 이건 테슬라 급락에 대한 여파가 상당히 큽니다. 그쵸? 테슬라가 미증시에 좀 이렇게 되는 영향력이 있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나온 거고 자 내용 보면 국채 수익률이 급등하고 있는 원인 기사에서는 중동 불안으로 유가가 오르는 등 물가가 안 잡힐 것이라는 불안감이 있다. 뭐 블라블라 쭉 갔는데 결론은 추가 금리 인상은 2년 이하 단기 금리가 다이렉트로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10년물 금리가 높아지는 것은 앞으로도 경기가 좋게 유지될 것이라는 지표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파월이 쫄아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안 낮춰지지? 낮춰줘야 되는데 그쵸? 왜? 그래야 경기를 잡을 수 있으니까 그쵸? 근데 이런 부분을 자 프리미엄 금리로 인해서 할인이 되는 그런 상황이지 절대 증시가 계속해서 뭐 폭락을 하고 하락세를 유지하고 그런 상황을 만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자 결론이 있어요. 결론은 금리가 높아질수록 주가가 안 낮아지면 문제가 되는데 주가가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앞으로 금리가 높아지면서 발생하는 경기 충격을 주가가 먼저 반영하고 있는 과정이다. 시장은 걱정할 게 없다. 그쵸? 그래서 이런 기사들 이런데 전혀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계속해서 공부를 시켜드리고 실시간으로 공개를 합니다. 물론 영상으로도 나가지만 영상은 뭐다? 제가 찍어야 되는 시간도 있고 편집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먼저 내용을 계속해서 공유를 해드리는 게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에서 진행을 한다. 근데 이것만 진행이 되느냐? 자 보세요. 10월 20일 어저께입니다. 금요일날 한국석유 언제 나갑니까? 8시 50분. 엘컴텍 언제 나가요? 8시 52분. S&T 에너지 언제 나갑니까? 8시 55분. 그쵸? 이렇게 진행이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 나가요? 이 종목을 전부 내가 단타를 하고자 하는 금액에 맞춰서 분할로 진행을 하게 됐을 경우에 어떤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그쵸? 자, 보세요. S&T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S&T 에너지 어저께 상한가를 갔습니다. 상한가를. 그쵸? 장중에 20% 가까운 수익이 나왔습니다. 그쵸? 이것만 그러냐? 한국석유. 그쵸? 장중에 10% 이상의 수익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쵸? 이런 내용뿐만 아니라 제가 계속해서 종목 관련해서 언급을 한다. 그쵸? 여기 10월 19일 보이시나요? 제인시언 시스템 9시 4분, 대성산업 8시 54분, 원익 P&E 8시 53분 이런 종목들을 제가 계속해서 장 시작하기 전 그리고 장 시작하고 10분 안쪽으로 해서 종목을 집중적으로 보내드립니다. 최대한 압축해서 그쵸? 최대 3종목 정도가 나가는데 이쪽에서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정리가 되거나 혹시 상한가를 가게 되면 20% 정도의 수익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그 이상 25% 이상도 수익이 발생하는 구간이 매일매일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은 자 여기 매일 아침에
집중하고 그리고 지나와서 이런 제가 앞서서 작성을 해드리는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공부를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인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시장이 좋지 않을 때 공부를 해야 된다는 점이 있고요. 그리고 자, 지난주에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3일 연속으로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미래산업 장중 급등, 피델릭스 상한가 마감, 그쵸? 20% 이상의 수익이 또 나왔다. 이것만 있느냐? 쭉 올려보면 뭐 관련된 내용, 그쵸? 신성델타테크 급락 나오죠. 근데 제가 정확하게 64,000원 매도 구간이 잡혀 있습니다. 자, 보세요. 10월 17일 화요일입니다. 화요일에 극동유화 SY 급등했죠. 그쵸? 10% 이상의 수익이 또 나왔다. 자, 근데 요 내용은 한번 보고 가죠. 10월 12일 일진전기 8시 52분. 그쵸? 10월 12일 8시 52분 장 시작 전에 나갔습니다. 근데 일진전기를 제가 왜 꼭 보고 가자고 이야기를 드리느냐. 자, 보세요. 여기 요 날입니다. 요 날 10월 12일 시가 0.4%, 고가 7.9%. 그쵸? 하루에 7% 이상의 수익이 나왔다. 근데 보세요. 크게 오르진 않았어요. 물론 엄청나죠. 1, 2, 3, 4, 5일 동안 몇 프로가 더 올랐죠? 거의 한 15% 정도 상승폭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날 10월 19일 날 목요일 날 급락이 나왔어요. 장중에 8% 급락이 나왔다. 그쵸? 근데 계속 수익 구간이다. 즉 내가 정확하게 고가를 잡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런 돌발 상황이 발생해도 내가 수익이어야 됩니다. 수익이어야. 근데 이런 부분을 잡았을 때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내용이 있죠. 신고가 그리고 선반영 구조에 대해서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보세요. 신고가 매물소화, 신고가 매물소화, 신고가 매물소화. 그쵸? 그 다음 뭐가 나옵니까? 돌파 구간에 매수한다. 돌파 구간에 매수한다. 정확하게 그렇게 진행이 되었을 때 최저가는 주식시장에서 못 잡습니다. 최고가도 주식시장에서 못 잡아요. 한두 번 잡을 수 있겠지. 근데 그건 운에 불과합니다. 제가 강조를 드리고 싶은 내용은 무조건 신고가 매물소화 돌파 구간에 내가 매수를 하고요. 그리고 이 구간에서 고가를 못 잡더라도 내가 손해보지 않는 상황이 필요하다. 그런 부분까지도 여기 공부방에서 계속해서 제가 언급을 해드립니다. 근데 내용 보면 자, 10월 11일 DIT 보이시나요? DIT 10월 11일 장시작 전이죠. 장시작 전. 자, DIT도 내용을 보면 여기 9% 빠지고 막 그렇죠. 근데 언제 나갔다? 10월 11일. 자, 보세요. 다들 막 갭이 막 20%씩 발생한 거 막 하는데 보이시나요? 퀄리티가 다르다. 뭐야? 시가 1.8%, 고가 24%, 하루에 24%대의 수익에서 내가 판단할 수 있다. 근데 굳이 이 정도 이제 자, 보세요. 신고가 매물소화, 신고가 매물소화, 돌파 매수. 그쵸? 예상이 조금 필요하다. 이거는 분봉에 대한 부분이 있고, 여기 보이시나요? 요거 회색선, 회색 라인. 여기 보면 무대원이라고 돼 있죠. 무대원. 그쵸? 이건 제가 만들어 놓은 신고가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 이 부분은 제가 공개를 할 수가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리지만, 제가 영상을 통해서나 그리고 공부방에서 계속해서 신고가 관련된 내용을 언급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으로 참고를 하시면 되고, 자, 정확하게 이 구간에 수렴했을 때 제가 매수 구간을 펼치고요. 그쵸? 그리고 신고가 매물소화, 신고가 매물소화 과정을 거쳤을 때 매수가 이루어지면 보세요. 하루에 20% 이상, 그리고 그 뒤에도 몇 프로입니까? 20% 정도의 추가 시세가 1, 2, 3, 4, 5, 6 나온다. 그러면 이 음봉을 하루 10% 빠지는 음봉을 그냥 내가 최저가에 팔았다고 하더라도, 그쵸? 음봉 나올 때까지 안 파는 겁니다. 이 구간에 나왔다고 하더라도 몇 프로 수익이다? 40% 수익이다. 며칠 걸렸다?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일주일 반 걸렸다. 그쵸? 이런 내용을 제가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에서 모든 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시장 안 좋을 때 계속해서 공부를 해놓지 않으면 이제 곧 시장 좋아집니다. 시장 지금 바닥이에요. 시장 좋아질 때 수익을 볼 수 있는 폭이 굉장히 줄어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중요한 공부를 해 나가고요. 그리고 삼성중공업에 대한 가격적인 부분을 추적해 가면서 효율을 높이는 단기 매매를 계속해서 병행을 해 나가자. 그쵸? 자, 근데 여기에는 참여 방법이 있습니다. 당연히 무료고요. 무료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최소한의 성입니다. 최소한의 이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제가 입장 링크를 공유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이 내가 장중에 단기 매매를 포함해서 앞으로 좋아질 시장에 내가 혼자서 매매할 수 있는 그런 스킬을 한번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삼성중공업에 내가 가격적인 부분을 디테일하게 한번 체크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신고가와 선반영 구조, 그쵸? 이 내용에는 앞으로 대시세를 나오는 종목도 모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종목이든 대시세 구간을 도달하기 위해서는 신고가를 거쳐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신고가를 거쳐갔을 때요, 앞으로 어떤 대시세 종목을 잡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첫 번째 단계인 신고가 구간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검색기와 기법까지 모두 무료로 받아갈 수 있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모두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23년도 다 끝나가지만 매매를 하시면서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장이 항상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제 구독자분들과 시청해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앞으로 차기 주도주가 될 수 있는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물론 단타에 목말라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단타의 문제는요, 위험관리입니다. 단타에서의 위험관리는 손절 말고는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항상 제가 단타는 재능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드리는데, 단타에서의 재능은요, 단순하게 차트를 보면서 단타를 치는 기술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손절에 대한 심리적인 압박을 이겨내면서 매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장기간 유지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한두 번 해보면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단타나 짧은 수익만을 쫓다 보면요, 잦은 손절로 계좌가 망가지는 건 순식간이고요. 그만큼 수익하고는 거리가 멀어지겠죠. 장기간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요, 어떤 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계기는 한 종목에 비중을 실어서요, 수익을 보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쓸데없이 잦은 매매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한 종목에 비중을 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비중을 실는 과정에서 성장 산업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이런 성장 산업에 대한 구조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신고가 그리고 선반영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했을 때 이런 매매를 할 수 있게 됩니다. 2월 7일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으로 에코프로 매수가는 17만원 이에서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50만원부터 자율 매도 구간으로 잡았죠. 예상 수익 범위가 200%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신고가 이후에 선반영 평균치가 200% 이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에코프로가 2차전지 양극재 기업이죠. 자, 근데 2차전지 양극재는 친환경이라는 범주 안에 속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항상 이야기를 드리죠. 시세는 항상 연결된다고요. 앞으로 나올 대시세 종목도 이런 친환경이라는 성장 산업군에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성장 산업군에 포함되어 있는 걸 확인한다면 이 내용처럼 세 가지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1년에 많은 종목이 발생하지 않고요. 그리고 세력들의 장기간 매집 구간이 확인돼야 되고, 그리고 상승하기 시작하면 평균적으로 3개월 정도의 상승 구간을 보이기는 하지만 제가 2개월이라고 작성을 해온 건 한 가지 내용 때문입니다. 한 달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장 산업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런 공통점, 여기다가 기술적인 내용을 다 포함을 시키더라도 절대적으로 가격이 우선적으로 반영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내용을 토대로 제가 4분기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장기간 하락하면서 최악의 국면을 거쳐왔고요. 이 구간에서 먼저 하락을 했다는 건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고가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저가, 즉 나쁜 부분을 반영한 이후에 신고가를 발생을 시켰다는 건 앞으로 좋을 부분을 반영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본격적인 시세는 신고가 이후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은 매물 소화 과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격 먼저 분석을 끝냈죠. 그리고 나서는 정부 정책의 방향과 맞는지를 체크를 해야 되는 겁니다. 2023년 대시세 종목인 에코프로도요,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이런 종목들도요, 신고가 이후에 시세를 낸다는 건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내용을 토대로 23년 상반기 에코프로와 같은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하반기 대시세 종목은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공유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하반기 대시세 종목으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나는 주식을 배우고 싶다, 이런 대시세 종목을 직접 찾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신고가 종목을 찾고 추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 추적을 어떤 종목을 위주로 해야 되냐, 어떤 신고가를 찾아야 되냐 궁금하실 수 있는데, 제가 신고가 종목만 검색해서 추적할 수 있게 검색기를 만들어 놨습니다. 자, 시장이 4월부터 꺾였기 때문에 5월달에 어떤 종목이 나왔는지를 실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5월 1일 검색한 결과고 보유기간은 2주, 그리고 상승 종목 비율은 100%, 시장 대비 수익률은 코스피 14%, 코스닥 16.87%가 나왔습니다.
검색기에 포착돼서 추적해야 되는 종목은 유니온 머터리얼이고 기간 내 최고 수익률은 57%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보유기간으로 잡았었던 2주 동안의 수익률은 13%가 나왔습니다. 상세한 내용이 나오죠. 여기서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건 상승 종목 비율도 아니고 몇 종목이 나왔는지도 아닙니다. 우리는 신고가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신고가 이후에 발생하는 시세 이파를 반드시 공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시장 대비 수익률이 더 높아야 된다는 거죠. 자, 시장 대비 수익률이 만약에 떨어진다면 또는 시장 대비 수익률만큼만 강세를 보인다면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시장이 하락할 때는요. 상승 종목을 찾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고가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거고 그 결과로 5월 1일 날 수익이 유니온 머터리얼 기간 내 최고 수익률이 57%가 나온 거죠. 그 다음 5월 8일 날입니다. 5월 8일 보이시죠? 보유기간 2주 찍혀있고 상승 종목 비율은 71%인데 이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코스피 대비해서 9% 그리고 코스닥 대비해서는 10%입니다. 이렇게 높게 잡힌 건요. 코스닥이 하락했다는 거고 코스닥이 하락했을 때는 에코프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강세를 보인 종목들을 보면요. 아진산업 시세 1파를 형성한 이후에 2파 시세가 크게 발생을 했고요. 그 다음 루닛은 시세 1파를 형성한 이후에 2파 시세가 크게 발생했고 강세를 보이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대원강업도 당연히 보이시죠 여기? 시세 1파 형성하고 2파 시세가 그대로 나옵니다. 의미하는 바는 단 하나입니다. 신고가를 만들어내는 건 돈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믿어야 될 건 돈 말고는 없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5월 15일 날에는 시장 대비 수익률과 거의 비슷합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에코프로가 반등이 나온 겁니다. 근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엔 신고가 종목이긴 하지만 너무 크게 올랐죠. 너무 많이 오른 종목이 지속적으로 포착이 된다면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을 다 제외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에도 제너셈, JVM,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휴메딕스, 최근에 바이오나 미용 의료기기 쪽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클래시스도 보이는데 클래시스도 지금까지도 강세를 보이는 종목이고 인성정보는 최근에 초강세를 보이고 있죠. 그 다음은 5월 22일입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 대비 수익률이 3%대로 높아요. 그리고 실리콘2 화장품이죠. 한국전자금융은 제가 이번 주에 매수한 종목입니다. 그리고 두올도 강세를 보였죠. 23%. 그리고 인성정보 전주에 포착이 돼서 지속적으로 추적했다면 인성정보를 매수를 해야겠죠. 당연히. 그리고 에코바이오 17%. 그리고 잉글 우드랩 이 부분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 지속적으로 강조를 한 종목입니다. 여기서는 모멘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최근에 강세를 보이는 화장품 종목은 조건이 단 하나입니다. 미국향 매출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여부예요. 잉글 우드랩과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종목이죠. 잉글 우드랩은 코스메카 코리아의 자회사입니다. 이런 부분이 파악이 되어 있어야 시장에서 고가에 물릴 일이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 29일 상승 종목 비율이 88%인데 기간이 아직 안 돼서 기간 초과가 떴습니다. 하지만 기간이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 마이크론 보이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코스메카 코리아 여기 보이죠. 벤티움 치과 쪽 최근에 강세를 보이고 있죠. 조선주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당연히 강세를 보이고 있고 그 밑에 삼성중공업이 보이고 선진 뷰티 사이언스, 의료기기, 미용 쪽이죠. 이런 부분을 모두 다 검색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검색기 이외에 어떤 식으로 장중에 활용해야 되는지는 제가 6강에 걸친 강의 영상을 만들어 놨고요. 자, 지금은 비공개 처리를 해놨지만 구독자 인증만으로 영상을 확인할 수 있게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구독자 인증은 당연히 무료고요. 구독자 인증 방법은 영상 상단에 전화번호로 문자 3이라고만 보내면 제가 구독자 인증을 해드리고요. 구독자 인증이 되면 말씀드렸던 영상을 볼 수 있는 링크와 검색기에 대한 로직을 함께 보내드립니다. 자,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시장에서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종목 모두는요. 신고가 달성 이후라는 겁니다. 신고가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단타나 장타 모두 쓸데없이 보유기간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무료 배포할 때 모두 받아가셔서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신고가 말고는 주식 투자에서 빠르고 안전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 절대 없고요. 신고가가 강하다고만 알고 있다고 해서 수익이 절대 나지 않습니다.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시장에서 수익을 볼 수 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종목을 받아볼 수 있다. 구독자 여러분들이 모두 구독자 인증을 받으셔서 모든 분들이 검색기에 대한 로직과 강의 영상을 보고 수익 나는 매매를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